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는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 관세 협상을 이끌어낸 이재명 대통령, 지금은 중동 아프리카 지역을 순방 중입니다. 잠시 후 이 대통령의 중동 구상도 나온다고 하는데 한미 간 팩트시트 주요 내용 분석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교 전문가, 국회 외통위 소속 외교관 출신 홍기원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저희가 그 윤 전 대통령 법정 증언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다시 읽어드리며 계엄 직전에 남미 페루와 브라질에서 열린 다자회를 갔는데 조금 사는 나라는 원조해달라는 등 이런 얘기, 소위 포퓰리즘적인 좌파 정부 정상들을 대거 초청해놨다 등등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중요한 외교에는 자기는 집중하고 아닌 거는 한 전 총리에게 집중하라고 했다 이런 취지를 말했거든요. 외교관의 시선에서는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소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예. 그 윤석열 정권에서는 외교 참사가 왜 이렇게 많이 벌어졌는지 이번 윤석열의 발언을 보더라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페루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으면 예. 올해는 어디서 열렸습니까? 경주죠. 예,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에이펙 정상회의 주최국인데 그거를 총리가 가도록 했다. 자기는 더 중요한 외교에 집중하겠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UAE 거쳐서 이집트 가셨고 예. 이제 그 마치면은 남아공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가시는 거거든요. 에이펙과 G20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다자회의입니다.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 끝나고 우리나라의 국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또 UAE 가서 얼마나 큰 성과를 냈습니까? 외교가 이렇게 중요한데 윤석열이 저렇게 하는 발언을 보면 왜 지난 3년 동안 외교 참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났는지 온 국민이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마치고 이집트로 이동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요. 아랍에미리트와의 성과를 보니까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이런 명칭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어요. 100년 동행. 예.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저는 이 제목에 주목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국과 UAE 100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간 함께 가자. 그래서 서로 외교 관계를 도약시키자. 예. 이런 공동 성명이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긍정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제목의 공동 성명은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UAE는 중동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그런 걸 담아서 이런 제목으로 발표한 것 같고요. UAE는 예전엔 에너지 또 건설 분야 협력에서 지금은 방산이나 원전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AI까지 예.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제목을 보고서 상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 사실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좀 우리가 익숙한 나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UAE랑도 정말 중요한 관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예, 좀 생각이 중동 들었습니다. 지역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역시 한미 공동 팩트시트 지금 남은 또 과제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우선 지난 14일에 이 대통령이 직접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성과라고 꼽으시겠습니까? 이제 그 한미 팩트 시트는 예. 에이펙 계기에 한 한미 정상회담의 양국 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한 설명 자료거든요. 예. 그게 발표가 늦어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발표됐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핵 추진 잠수함을 예. 미국이 승인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그리고 또 전자권 문제 등등 안보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예. 또 중요했던 그 통상 협상이 타결이 돼서 우리나라 그 대무역의 그런 가장 큰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다만 가장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어요? 그 내용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 이제 결국은 이번에 그 MOU를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예. 투자 분야에 그 중에서 정부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계속 아쉬움을 표했거든요. 국력을 길러야 되겠다. 예. 김용범 정책실장도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게 결국은 수익 배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이따가 좀 이 패널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익 배분 분야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알맹이 없는 발표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반론을 하신다면요? 한미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대부분의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훌륭한
성공을 했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또 해외에서도 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를 했고 그 내용을 이번에 정리해서 발표가 된 건데 국민의 상식에 또 대내적인 그런 평가에 아주 어긋나는 그러한 비판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깎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뭐 일부 말씀하신 대로 MOU 수익 배분 문제 등등을 또 근거로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지적 사항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강론으로 들어가서 네. 핵잠 건조 승인 또 언급하셨는데 네. 이거 우리나라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 안보실장이 이미 예. 몇 차례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또 원래 이제 미국에 있는 필리 조선소에서 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필리 조선소에서는 핵잠을 건설할 수 없다. 현재의 시설이나 인력이나 예. 장비나 그래서 국내에서 하는 게 기본적인 상호간의 인식이었고 예. 다만 연료 공급 부분에 있어서 예. 좀 협의가 늦어졌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인데 네. 팩트시트 보면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 포함해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 더욱이 또 트럼프 정부이기 때문에 혹시 말이 또 바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예. 한국에 대해서 핵 추진 잠수함을 하도록 승인해 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다만 연료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예. 핵 추진 잠수함은 결국은 잠수함에 그 소형 원자로를 넣는 거거든요. 예. 그게 고급 기술이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앞으로도 또 상당한 기간의 협상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긴 하는데 그걸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기관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고 예. 또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에 예. 이런 표현을 쓴 걸로 알고 있고 사실 호주의 경우도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데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협상이 3년이 걸렸다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 틀은 양국이 완전히 합의가 됐다. 다만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예. 그거는 상당한 시간도 걸릴 수 있고 또 미국 내에서는 부처 간에 그 조율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거를 개정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예. 등등이 서로 조율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핵잠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지난 18일에 팩트시트는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집중적 표현이다 이렇게 좀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건 아마도 이제 그 팩트 시티에 그 북한 비핵화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한 것 같고요. 예. 다만 북한의 그 반응 수준을 보면 그다지 높지 않다. 예, 통상적인 수준이다. 예. 근데 저는 북한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대북 확성기도 철거하고 또 9.19 군사합의도 복원하겠다는 뜻도 표했고 북한과 교류 협력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여러 차례 예.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미 협상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릴 용기 있는 사람이 이긴다. 이건 어떤 표현으로 해석하세요? 그만큼 한미 간의 이번 관세 협상은 우리에게 어려운 협상이었다. 그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굳은 의지를 갖지 않았으면은 이번에 우리가 그래도 최선은 아니지만 얻을 수 있는 많은 것을 얻는 그런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협상은요. 장관이나 실장 수준에서는 최종적인 결단을 못합니다. 예. 당연히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대통령이 그걸 뒷받침해줘야 협상팀이 버틸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참 악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빼앗으려는 자를 상대로 덜 뺏기기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번에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철저하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한 협상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런 협상인데 우리가 얼만큼 덜 뺏기는 하지 상호간에 윈윈하는 협상이 아니거든요. 예. 예. 이번 협상을 이끌어낸 1등 공신이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일까요? 대통령이죠. 아. 예.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지금의 대통령이 윤석열이었으면은 예. 아마 이번에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내주는 합의를 했을 거다. 대통령이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 한미 간의 합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타결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했었고 예. 또 산자부 장관이나 정책실장이 얘기한 걸 보면 본인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뚝심 있게 버텼고 마지막 순간에 미국 쪽이 우리를 더 압박해도 더 이상 얻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양보하면서 합의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예. 1등 공신은 대통령이다. 1등 공신 국민입니다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사실 국민이 뒷받침해줘야 대통령이 예. 버티는 겁니다. 사실 이번에 팩트시트 발표된 다음에도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왜 빨리 결과를 안 내놓느냐. 그런 게 굉장히 좀 큰 압박으로 느껴졌던 거거든요. 예. 사실 대통령께서는 국민 그리고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도와줬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 기업인들과도 긴밀히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업인들이 사실 동의를 해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재정이 들어가는 거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고 예. 그 성과도 대통령에게 있는 거지만 국민들이 뒷받침해주고 또 우리 기업인들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벼운 농담이었는데 진지하게 또 부연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지지율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에이펙 네. 정상회의 후에 이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등을 원인으로 해서요.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자체 조사고요. 11월 둘째 주 보면 59%로 자라고 있다가 조금 전주에 비해서는 떨어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외교적 성과가 워낙 컸기 때문에 63%가 워낙 컸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대장동 이슈가 그만큼 또 외교적 성과를 덮을 만큼 파괴력이 있다고 보세요? 두 개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 APEC 정상회담 또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이 다 매우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 사실 저도 많은 시민들께 이번 APEC 정상회담 너무 잘 됐다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예. 또 항소 포기 문제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 국민들께서 눈높이에서 봤을 때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게 이게 이제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또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하거나 하는 영향을 미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뭐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연결되는 거로 보이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외교에 또는 내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집트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시작했다는 속보도 들어와 네. 있습니다. 계속 질문 드릴게요. 예. 이번 한미 협상이 MOU로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네. 국회 비준 대신에 특별법 제정하겠다가 이제 민주당이고요. 국민의힘은 비준 받아야 된다는 네.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입니까? 이번 MOU에 25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예. 그야말로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 동의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약이고 법적 구속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이번 MOU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 체결한 MOU를 일본이 체결한 거랑 비교를 해보면 이 5가지 항목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투자 한도는 연간 200억 불로 제한을 했고 사업 추천도 우리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인 협의위원회와 협의토록 하도록 했고 투자 조건에 상업적 합리성도 집어넣었고 이익 배분이 좀 아쉬운데 이 원리금 회수까지는 5대 5지만 만약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20년 내에 미회수가 될 것 같으면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항목도 넣었고 그다음에 이 투자 이익 관리도 일본은 프로젝트별로 손실이나 이익을 따지는데 우리는 그걸 다 묶어서 손실 나면은 이익 난 데서 채워줄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투자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넣었습니다. 프로젝트 간 메꿀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분야를 선정하도록 하고 이렇게 잘 하긴 했는데 이 4번을 보시면은 원리금 회수까지는 미국과 한국이 5대 5로 나누도록 돼 있고 또 원리금이 다 회수되면 미국이 9, 한국이 10을 1을 가져가도록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전부 다 우리 돈을 내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예. 미국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악성 조항이거든요. 예. 근데 만약 이 MOU를 우리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면 이거를 법제하겠다는 건데 예. 우리한테 불리한 걸 법제한다는 것은 자해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거죠. 예. 다만 이 MOU를 우리가 성실하게 이행한다고 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은 특별법 형태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돈이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 또 제대로 투자가 되는지 또 원금 회수는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거를 국회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들을 넣는다든지 예.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지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MOU 자체를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죠. 예. 네. MOU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체결이 돼 있는데 우리가 비준을 받게 해서 그렇게 구속을 하는 거는 우리 발목 잡는 거다라는 주장을 그렇죠. 그 해주셨는데 자해적인 주장입니다. 반론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알겠는데 국회 비준을 받는 게 헌법상 원칙 아니냐, 위헌 소송 갈 거다 이런 반론을 하거든요.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준 받지 않아도 비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다만 국가 재정을 지금 2천억 불까지 써야 되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승인을 받겠다. 그러면은 그 국회 승인을 받아서 국가 재정에 관한 지출을 하는 거니까 예.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 그러한 것은 설득력이 없죠. 대통령 없다. 네. 위헌 소송 가도 이거는 국힘이 이길 수 없다. 그건 아마 국힘이 더 잘 알 겁니다. 예. 예. 비준 필요성 놓고 아무튼 지금 여야가 다시 또 대립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거 네. 어떻게 좀 절충점을 찾을 아마 있을까요? 이 투자 특별법 예. 이거 이제 정부에서 이번 달 안에 제안을 한다고 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은 국힘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 특별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은 예. 결국은 이 한미 간에 합의한 이 내용을 국회에서 승인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외교 전문가시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볼게요. 네. 우리 이웃 나라 두 나라 중국, 일본 사이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야 되고 그렇죠. 또 한중일 간의 협력도 하게 돼 있는데 중국과 일본 간에 이렇게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이제 상당히 애로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이 시작점이 결국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한 발언인데 이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에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 때는 뭐 아주 서로 간에 좋은 얘기만 하고 끝났지만 네. 여자 아베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번에 중국에 대해서 대만 문제 얘기한 것처럼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독도 문제라든지 역사 문제에 있어서 도발적인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고 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한일 관계도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 우려된다. 그럼 실제로 뭐 그렇습니다. 이번에 독도 상공에서 에어쇼 했던 우리 비행기가 일본의 급유를 받고 뭐 두바이인가요? 어디에 에어쇼 가려고 하는데 그거 일본 정부 승인 안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사실 그 다카이치 총리가 이 대만 발언하고 예. 중국과 이렇게 충돌이 격화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지지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적 효과를 노리고 했을 수도 있는데 예. 만약에 본인의 그 국내 정치가 어려워지면 아. 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슷한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런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경주에서 한일 정상회담 때 보였던 모습은 참 그때는 미래지향적으로 잘 굉장히 해나가자, 좋았는데. 셔틀 외교를 우리가 예. 잘 살려가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지켜봐야겠네요.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슈인데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느낌인데 다시 좀 질문 드릴게요. 네, 캄보디아 이슈, 한국인 피해. 여전히 그때 뭐 정부 추산 물론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뭐 수천 명, 많게는 뭐 몇만 명 이런 추산도 있었는데 네, 일부만 귀국했잖아요. 예.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예. 나머지 지금 파악 안 되는 규모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예. 좀 해결? 현재 그 뭐 구금돼 있다 또는 연락 두절이다 신고된 사람 중에 한 100명 정도가 이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됐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빨리 처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이번에 그 캄보디아와 정상회담 해가지고 예. 코리아 데스크 설치하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찰이 2명이 파견이 가 있고 앞으로 이달 안에 5명이 더 가거든요. 그러면은 캄보디아 경찰과 협력해서 우리 한국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예. 많은 진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예. 다만
그 전에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우리 민주당의 재국민 안전대책단의 일원으로도 갔고 또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서도 다녀오셨죠? 가서 그 실상을 많이 파악을 했는데 예. 당초에는 캄보디아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또 그야말로 선량한 사람들이 단순한 여행객이 납치되거나 감금되거나 뭐 이랬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예. 실질적으로는 그런 건 전혀 없는 안전한 상황이다. 다만 감금되고 또는 구금되고 구타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예. 온라인 스캠을 하기 위해서 또는 그런 범죄 조직의 대포 통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갔다가 한 사람들끼리 발생한 문제들이다. 그런 예. 게 알려졌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젊은이들이 또 캄보디아나 또는 인근 국가에 돈 벌러 간다는 그런 생각을 못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범죄 근절 자체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좀 이건 신경을 좀 써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워낙 국민 여론이 들끓으니까 여행 경보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해놨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상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국감하러 간 여야 의원 다 똑같이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코리아 데스크도 설치해서 현지 우리 한국인들 치안 상황도 좋아지고 하니까 예. 좀 여행 경보도 빨리 좀 조정을 해서 현재 우리 동포들이 좀 고통이 덜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